동지들 가짜뉴스를 헬로보는 헬머였습니다. 오늘은 우리 동지들의 여러와 같은 팀플 요청에 힘입어 리서비를 한 번 더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내키진 않아요. 동지들한테 집중 제보가 들어온 거는 요건데요. 저도 처음에 썸네일 보고 아니 이거 뭐 나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잖아. 근데 보니까 아주 교묘하게 숨겨놨어요. 아니 디바 제시카 사과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일본 사과 얘기가 왜 나와? 제가 저러는 이유 킹리적 가심으로 추론이 가능하죠. 우리 리서비 요즘 상황이 어떻습니까? 디바 제시카한테 엄한 꼬투리 잡아가지고 협박하면서 조회수 잘 살고 있었는데 옆에서 지나가던 헬마우스가 갑자기 뛰어들어가지고 엄청 피드럽했잖아. 근데 제가 보니까 나한테 직접 대들지는 못하겠어. 대결당은 더 털리게 생겼거든. 그래서 우리 리서비도 지네 극코 사단들의 전략을 그대로 다습하기로 한 겁니다. 뭐냐? 못 들은 척 하기로 한 거지. 파도처럼 그냥 대가리를 땅에다 그냥 착 쳐박고 아무 일도 없다. 이건 난 못 들었다. 이러고 있어. 근데 지네 구독자들이 리섭님 헬마우스 좀 털어주세요. 대가리를 받고 있던 리섭이 위기가 닥쳐왔죠. 저것들 눈치가 없어. 그래서 우리 리서비는 소심하게 수동 공격성을 발휘하기로 한 겁니다. 이것은 공격도 아니고 방어도 아니요. 리서봐 오늘도 죽방 말이지 단단히 커버해라. 헬예요. 자 우리 리서비 캐릭터가 말이죠 아주 교묘하고 교활한 캐릭터예요. 유명 유튜버인 디바 제시카님한테 이제 찜 붙어가지고 어떻게든 어그로를 끌어서 그걸로 조회수 좀 땡겨보자 이런 주제에 중간에 보니까 이상한 내용을 섞어놨어. 한번 보시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진정성이라는 단어를 언급했잖아요. 사실 저는 그거를 언급했던 이유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누가 무슨 사과만 하면 진정성 타령을 해대는 게 꼴보기가 싫어가지고 그거를 비꼬려는 의도였습니다. 여러분 진정성이라는 단어만큼 억지를 부리기 좋은 단어가 또 있을까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금전적인 배상까지 한 건 물론이고 여태까지 총 32번의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사과들의 진정성이 없다면서 받아주지를 않고 있죠. 아니 쥐랑 디바 제시카랑 서로 뭐 잘했네 못했네 뭐 협박하고 사과를 하네 마네 소리 그러고 투닥투닥 하고 있었잖아. 근데 갑자기 여기서 왜 일본 사과 얘기가 나와? 아마 우리 리서비는 그거를 꼬투리 잡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리서비 탈탈 털 때 그러면 뭐냐 일단 쥐가 잘못한 걸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일본은 말이지 한반도 식민 지배의 불법성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주장하는 위안부 강제동원, 징용 강제동원 이런 것도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지네들이 했던 인권 유린, 전쟁 범죄 이런 거 인정한 적이 없다니까. 쥐가 인정을 안 했는데 배상을 했다고? 자 여러분 제가 얘기한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위안부 문제나 징용공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일본이 우리한테 배상을 했다고 우기려면 공식적으로 지들이 했던 범죄 행위를 인정을 해야 된다. 근데 얘네들은 자기네 국가가 저지른 전쟁 범죄 법적 책임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리서비가 갑자기 일본이 우리한테 사과를 졸라 했다면서 가져온 정체불명의 그 프로 무슨 뭐 사과를 뭐 32번 했네 말았네 뭐 이거 아니 뭔 내용인지를 설명도 안 하고 그냥 거기 띡 붙여놨어. 그래서 좀 찾아봤죠 제가. 역시나 빵! 100만 자료입니다. 이건 보세요. 오타까지 똑같아요. 하키히토 아니 하키히토는 도대체 누구야? 히로히토하고 아키히토하고 이 후조장을 해가지고 뭐 합체한 거냐 이거? 어디서 호주뽕을 들고 왔는데 일베 애들이 제대로 된 자료를 만들었을 리가 없거든 지들이. 조금 더 찾아봤어요. 이거 보시죠. 위키피디아에 나와있는 각각의 항목에서 날짜하고 사람만 잘라온 거예요. 그 와중에 오타는 또 꼼꼼하게 내셔. 아니 저것들은 인생을 왜 저렇게 대충 살지? 리서비 일배 좀 끊어. 그냥 이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사과 리스트라는 게 대단히 자의적이고 무성의하다는 거예요. 일베 애들이 만든 저 리스트에 사과의 주체, 사과의 대상, 사과의 내용, 사과의 정도 그리고 그 사과가 실천으로 이어졌는지 어떤지 이런 거를 다 각각 따져보면 다 달라. 근데 뭐 32번 사과했으니까 사과 졸라 많이 했다. 숫자를 모아놓으면 뭐가 이렇게 대단해 보여? 일본이 미친듯이 그냥 대가리를 조아렸는데 그냥 한국 사람들이 그냥 삐져가지고 말도 안 들어주고 이런 거 같아? 한국인들이 진상 부리는 거야 지금? 제가 늘 말하지만 이래서 저 가짜놈들이 뭘 말하고 뭘 말하지 않는지 그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리서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비웃었던 그거 진정성 이게 극우 인종주의자들 특징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진정성 같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정상적인 정서 이런 거를 비웃으면 지들이 무슨 쿨하고 합리적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야. 근데 저건 말이죠 단어의 뜻을 그냥 모르는 겁니다. 무식한 거야. 자 우리가 일본의 사과에 대해서 진정성이 없다면서 받아주지 않았다. 아니 뭐 맞는 말이긴 한데 왜 제대로 안 받아줬는지가 중요하죠. 리서봐 너 학창시절에 아무래도 사과를 좀 많이 했을 것 같으니까 내가 물어볼게. 사과라는 걸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당연히 진정성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면은 쟤들 맨날 그러죠. 야 그게 무슨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 뭐 받아주는 사람 마음이지 그걸 어떻게 구별을 하냐?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혹은 그게 감정적인 문제라고 해서 보는 사람이 그거를 구별 못하는 거 아니거든. 예를 들어서 말이죠 교통사고가 났어. 내가 그냥 신호에 멈춰서 있는데 뒤에서 와가지고 박았어요. 근데 뒤에서 박은 인간이 와가지고 죄송해요. 그래. 미안하게 됐어. 미안하게 됐다고. 미안해. 갈 길 가.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진정성이 있습니까? 짧은 시간 동안 사과를 4번이나 했네 너 지금. 28번 더면 이제 미안한데 내가 존나 미안한데 진짜 존나 내가 미안하거든. 야 내가 박은 거 미안해. 내가
내가 뒤에서 막았지. 미안해. 미안한데 빨리 가라. 빨리 가라고. 내가 미안하니까 너 빨리 가라고. 어디다 전화를 하려고 그래. 내가 미안하다니까. 빨리 가라니까.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내가 지금 앞에 미안하다고 8번 이상 얘기했으면 나는 미안한 거야. 너는 집에 빨리 가라고. 이러는 거야 지금. 미안하다고 많이 했으니까 됐냐? 이게 진정성이야? 진정성 존나 넘치네. 예? 내가 니네들 상대할 때마다 제일 많이 꺼내보는 참고 자료 중에 하나가 뭔지 아냐? 우리말 대사전이야. 니네가 지금 사과라는 한국어 단어의 뜻을 잘 몰라서 그래. 이거는 법적인 배상이나 처벌받는 거 그런 거랑 달라요. 사과라는 건 상대한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야. 표준국어 대사전 찾아보면 잘 나와있어. 다시 교통사고 현장으로 우리가 돌아가 봅시다. 아까 그 험악한 아저씨가 와서 네 얼굴에다가 돈을 100만원 팍 뿌려. 미안해. 야, 이게 미안한 거야? 돈을 100만원을 내 얼굴에 뿌려준다고 마음을 표현한 게 아니잖아. 100만원 뿌리면 모르겠는데 항상 한 10만원, 15만원 이렇게 뿌리잖아요 일본 애들은. 근데 10만원을 우리한테 탁 뿌려. 그런 다음에 니네도 5만원 부담해. 이 거야. 진짜. 야, 그러면 마음을 표현하는 사과라는 거에서 중요한 게 뭐겠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그걸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했느냐, 이걸 따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진짜 사과가 되는 거야. 자, 근데 사과를 32번이나 했으니까 이치 오케이나? 네가 얘기한 그 사과들 저 뭔데 저거?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사과했다는 거 그거 뭐에 대해서 사과한 건데? 너 뭐 말해봐. 저 각각의 사과라고 하는 게 다 달라요. 자, 형이 한번 질문을 다시 해볼게. 네가 올려준 표를 한번 봐봐. 2002년 9월 17일 고이즈미 주니치로, 2003년 8월 15일 고이즈미 주니치로, 2005년 4월 22일 고이즈미 주니치로. 너 이거 각각 뭐에 대해서 누구한테 사과한 건지는 아냐? 그냥 일베에서 긁어왔는데 네가 뭘 알겠니? 저거 말이야, 2002년 9월 17일이라고 돼 있는 거, 너 저게 고이즈미가 평양 가가지고 김정일 앞에서 했던 사과라는 걸 알고 있냐? 야, 우리 리섭이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구나. 리섭이는 김정일이가 고이즈미한테 사과받아서 좋은 감네? 예? 그리고 말이죠, 저 가짜뉴스 놈들이 자꾸 섞어찌개를 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좀 헷갈리거나 대충 넘어가는 게 있어요. 일단 한국 정부는 말이죠,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한테 국가 대 국가로 사과를 해라 이런 요구를 하진 않아요. 이게 쟤들 말대로 한일 기본조약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된 문제기도 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한반도 식민 지배에 대해서 그 불법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고, 당연히 공식적으로 사과한 적 없고, 국가적 배상 더더욱 없습니다. 아니, 그 구구 애들이 자꾸 청구권 협정 얘기하는데 그때 국가적 배상 해준 거 아니에요? 일본 애들은 말장난대로 뭐라 그러냐면 독립축하금이라 그래. 아니, 우리가 누구한테 독립을 했는데 니네가 우리 일본의 압제로부터 벗어난 거에 대해서 축하한다 이럴 거 아니야 지금. 야, 장난한다 지금? 그러니까 한국 극우들이 한국이 일본한테 자꾸 떼쓴다 라면서 주장하는 그 사과라는 게 뭐냐면 각각의 개별 범죄 행위에 대한 거예요. 위안부라는 명목으로 여성들한테 가했던 성적 학대, 성노예화를 시킨 전쟁 범죄, 그 범죄 행위에 일본군하고 당시 일본 제국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개입했다는 거, 그거를 인정해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법적 배상을 해라. 징용보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징용이라는 명목하에 사람들을 속여서 혹은 끌고 가서 강제 노동을 시키고 그 극악한 노동 환경에서 사실상 감금이나 고문 행위가 이루어지고 학대 같은 전쟁 범죄를 저지른 거,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되는 기본 인권에 대한 침해, 그 전쟁 범죄 피해자들한테 법적 책임을 지고 제대로 된 사과를 해라, 이런 얘기란 말이죠. 실제로 위안부 소송이나 강제징용 소송이나 다 이런 내용이에요. 야, 리서봐, 이게 어렵니? 자, 그럼 다시, 사과는 어떻게 완성되느냐? 책임과 실천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저 32개 중에서 여기에 제대로 응했다고 할 수 있는 사과가 뭐냐 이거야. 이걸 제대로 답변을 하라 이거지. 그냥 뭐 지나가서 미안해? 그럼 다만선에 빡치잖아. 야, 똑바로 사과 안 하냐?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오. 옆에서 말리는 새끼들이 덤이요. 옆에서 사과하고 있잖아요. 좀 참아요. 그게 심지어 내 옆자리에 타고 있던 우리 가족이야. 그러니까 일본이 저질렀던 그 전쟁 범죄들에 대한 사과가 완성이 되려면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법적인 배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야. 한국 사람들이 무슨 구슬치기 하다가 말싸움 나가지고 삐져버린 초등학교 5학년 심리섭 어린이인 줄 알아? 예? 물론 워낙 사과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진정 어린 사과에 가까이 갔었던 거, 아깝이었던 거 몇 번 있어요. 우리가 뭐 응원했어. 야, 좀만 힘내자, 좀만 가자, 일본 힘내, 아가야 너도 이제 일어설 수 있다, 우리가 그랬던 적이 몇 번 있어. 일단 1993년 고노다마 일본군이 위안부 강제 동원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 이거를 처음으로 인정했죠. 그리고 1995년 무라야마 다마, 이거는 일본의 내각회의를 거친 첫 공식적인 입장 발표였죠. 이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시아 국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안겨줬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한다. 이때 그래서 위안부 피해자들한테 사과하고 아시안 여성기금이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합니다. 물론 이것도 정부의 공식적인 배상이 아니라는 한계 때문에 논란이 있긴 했죠. 하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자기들이 저질렀던 전쟁 범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그거를 역사화해가지고 교과서에 수록하고 잊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이 결국 지켜지질 않았습니다. 담화 직후에는 약간 열심히 하려고 했어. 그래서 2000년대 초반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럭저럭. 근데 나중에 일본이 점점 극우화가 되면서 이런 것들을 다 뒤집게 되죠. 심지어 정부의 공식 발표였던 무라야마 다마나 고노다마 이거를 뒤집겠다는 시도를 아베 정부가 공식적으로 장관들이 직접 나와서 떠듭니다. 이래저래 해가지고 막 그 담화들을 다 걸레쪽으로 만들어놨어요. 역사 교육은 어느샌가 다 뒷전으로 밀려가지고 이런 전쟁 범죄들에 대해서 요즘 일본 청소년들 못 배운다는 얘기 많이 나오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리서비 같이 일본이 사과를 졸라 많이 했어요. 충분해. 이제 그만할래. 이런 얘기 딱 아베가 하는 얘기거든. 그거를 그대로 받아먹고 씨부리는 거예요 저게. 일본 정부의 대변인이지 대변인. 예? 다시 말하지만 어떻게 사과를 했냐 이거야. 자, 아까 그 표에 맨 처음으로 가보죠. 1965년 신하 S사부로 외상의 발언. 이게 실제로 읽어보면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어. 우리의 두 나라 그곳의 긴 역사는 불행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유감이며 우리는 깊게 후회를 느낍니다. 유체 이탈 오지죠. 박근혜는 게임도 안 되네. 깊은 후회는 니네만 해야 되는 거야. 불행한 시간은 우리한테만 불행한 시간이었지. 그리고 긴 역사 동안 불행한 시간이었으면 도대체 언제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니네 납대냐? 아까 표에서 나온 1984년의 히로이토 이자는 그 자신이 태평양 전쟁의 A급 전범이죠. 84년에 만찬사에서 뭐라 그랬냐면 금세기의 한 시기에 양국 간에 불행한 과거가 있었던 것은 진심으로 유감이며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불행한 과거는 우리한테만 불행한 과거라니까. 니네는 가해자야.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디테일한 내용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식으로 시행이 됐는지 그걸 종합적으로 봐야 그게 제대로 된 사과인지 진정성이 있는지 알 수가 있다고. 위안부나 강제징용이나 당시 일본 정부가 개입했다는 그 강제 동원 자체를 인정을 안 해요. 자발적 참여가 줄을 이뤘다. 그래서 전쟁 범죄에 해당되는 건 아니다. 이게 지금도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이런 거 봐봐 이런 거. 뒤에서 하고 있단 말이야. 아니 사과한다는 놈들이 오히려 화를 내. 거긴 일진 선생님 앞이라고 그냥 사과하는 척하는 거 그거지 지금. 선생님은 누구예요? 미국이지. 이거 완전 그거잖아. 학교에서 애들이 싸웠어. 근데 잘못한 놈이 있는데 선생님이 와가지고 야 둘 다 잘못했어 왜 싸워? 저 악수하고 화해. 이거야 지금. 예? 자 일본이 이런 꼬라진데도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리서비는 또 어디서 뭐 이상한 거 주워먹고 와가지고 이럽니다. 뭐가 아쉽다고 저 같은 학고 유튜버한테 사과를 하겠습니까? 제가 뭐 이런 비장의 카드라도 쥐고 있으니까 사과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일본과 한국으로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차이도 디바 제시카 채널과 리섭 채널의 차이만큼 압도적이에요.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한테 약점 잡힌 거 하나 없으면서도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금전적인 배상까지 한 건 물론이고 자 일본은 한국한테 약점 잡힌 게 없으면서도 배상하고 사과했다. 자 일단 배상 안 했고 사과도 똑바로 안 했다. 요거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죠. 제 생각이 참 이상하네. 아니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약점이 잡혀야지만 그걸 사과해야. 미친 아니야 이거. 아니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쟁 범죄를 저지른 거 자체가 약점이잖아. 약점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웃긴 거야 나는. 얘는 그러니까 강하면은 좀 전쟁 좀 저지르고 이렇게 좀 범죄도 좀 저지르고 이래도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나 봐 얘들은. 그거는 정상적인 게 아니고 깡패의 논리잖아. 그러니까 얘 하는 말을 봐봐요. 아니 얼마나 유치해. 이게 무슨 뭐 초등학교 5학년이 우리 반에서 디바가 리서비보다 훨씬 세! 이런 소리 하는 수준이야. 190만 구독자는 짱 세고 23만 구독자는 약해. 야 무슨 드래곤볼에서 스카우터로 전투력 측정하냐? 그러니까 얘 논리 전개를 한번 보세요. 디바 제시카는 짱 센 채널인데 리서비한테는 약점을 잡혀가지고 할 수 없이 사과를 했다. 근데 일본은 심지어 약점 잡힌 것도 없는데 한국한테 사과를 했어. 뭔 말이야 도대체. 그러니까 국가 대 국가의 관계를 초등학교 5학년 수준에서 파악하고 있네. 야 국가 간의 외교 활동이라는 건 상호적인 거야. 한일 관계를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한일만 봐가지고는 설명이 안 돼요. 미국의 동북아 전략이 뭐냐 그걸 봐야 된다고. 냉전 시대에 미국의 최대 관심이 뭐냐 소위 자유주의 진영의 블록을 단단하게 만드는 거야. 동북아에서는 그거를 일본하고 한국을 묶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일본을 압박해서 한국이랑 관계 개선을 해라. 게다가 시기상으로 딱 맞아 돌아간 게 뭐냐면 일본도 경공업 중심이었던 자기네 산업 체질을 좀 바꾸려고 하던 참이야. 그래서 가깝고 낙후돼 있던 한국에다가 자기네 경공업 생산기지를 만들겠다. 이런 이해관계가 두 개가 맞아떨어진 거라고. 한국을 이용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점에 딱 한일 수교를 맺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1970년대가 되면은 제일용포들의 자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본의 경공업 공장들이 한국에 진출을 많이 해. 자 여기서 봐. 잘 적어놔. 이런 걸 어려운 말로 동북아
밸류체인이라고 한다. 자, 리서봐. 이게 니들이 얘기하는 한미일 동맹이라고 착각해서 부르는 거 실체야.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이 연결이 돼서 미국이 사실상 삼국 동맹 체제처럼 운영을 해왔다.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한다. 이게 예전에는 단순하게 경제 관계로만 연결이 됐었는데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서 사실상의 안보 동맹으로 묶으려고 한다. 그게 지소미 형제잖아. 그럼 우리라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 그러니까 한국 대통령이 나서서 야, 한국이랑 일본은 동맹 관계는 아니잖아. 이거를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니니까 이해를 한다고 넘어간 거야. 이런 게 맥락입니다. 이게 일본이 착해서 그런 거니? 이거 공짜로 그냥 우리한테 퍼준 거야? 잘 이해해요? 자, 또 하나. 그러면서 사이즈를 얘기를 합니다. 한국은 쪼렙 사이즈니까 일본같이 큰 나라한테 개기지 말라는 거야. 지난번 영상에서 현재의 전력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리섭이는 아직도 못 알아듣는 것 같아. 형이 한 번 더 과외를 해줄게. 귓구멍 잘 뚫고 들어봐라. 지금 한일 무역 갈등 같이 국지전 이런 개별적인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럴 때는 전체의 등치를 비교하는 게 아니야. 쪼개서 봐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반도체를 둘러싼 갈등이니까 당연히 반도체 분야를 봐야 되겠지? 그러면 반도체 관련해서는 한국하고 일본하고 뭐를 비교를 해야 되냐? 한국 쪽은 당연히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일본 쪽은 여기에다가 부품이랑 소재를 납품하는 중소기업들. 뭔 일이 일어났냐? 대표적인 거 우리 한번 볼까? 일본에서 브라스도 만드는 스텔라 케미파라는 회사가 있어요. 전 세계 시장의 70%를 점유한 기업인데 문제는 그 생산품을 누가 사가느냐? 삼성이랑 하이닉스지. 근데 이번에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인지 개 나발인지를 을 떨어가지고 수출기를 막혀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보시는 것처럼 개박살이 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요 사이즈를 비교를 해볼게요. 스텔라케미파는 최근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우리 돈으로 약 784억. 야, 분기 매출 784억? 지금 장난 아니야? 야, 삼성전자 2018년 매출이 243조야. 분기로 쪼개도 60조예요. 하이닉스 매출 40조. 분기로 쪼개도 10조. 그럼 뭐냐, 리서봐. 스텔라케미파가 SK 하이닉스의 100분의 1이야. 3전이랑 하면 1대 600이야. 이 게임이 될 것 같니? 착한 놓친 데가 만드는 방망이 그 품질 좋다고 그렇지. 사주던 입장인 거죠. 안 되겠는데? 공장 돌려? 그러니까 봐봐. 이게 무슨 2차 세계대전처럼 전면전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쪼개서 봐야 할 분야가 다양하다 이거야. 제가 말하는 것처럼 작은 놈이 큰 놈한테 댐비면 안 된다. 그러려면 일단 일본은 중국한테 개기면 안 돼. 야, GDP 통계 한번 봐봐. 중국이 13조 6천억 달러야. 일본이 5조 달러고 한국이 1조 7천억 달러야. 그러면 한국하고 일본 사이의 차이만큼이나 일본하고 중국 사이가 엄청 크거든. 그러면 중국이 막 때리면 그냥 일본은 그냥 쳐맞기만 해야 되겠네. 근데 일본이 그랬냐? 몇 년 전만 해도 태평양에서 조어도 문제 가지고 졸라 싸웠잖아 둘이. 중국은 막 히토류 수출을 막아버리고 막. 그럼 그때 일본은 왜 중국한테 개겼어? 아, 일본이 그때 리섭이 말 듣고 그냥 중국한테 끽소리 안 했어야 되는데. 잘 이해해요? 그래서 봐, 마지막으로 어떤 유튜버가 굉장히 좋은 얘기를 했더라고. 딱 너 같은 애들한테 해줘야 될 얘기. 아, 훌륭한 얘기야. 네가 좀 이 얘기를 듣고 좀 깨우쳤으면 좋겠어. 어떤 사상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과 그 사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왜곡된 허위 정보를 사실처럼 유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정확하지도 않은 정보를 가지고 허위 컨텐츠를 만들어서 유포하고 사람들을 선동했다는 제보가 온다면 이 정도 한번 되어 보셨으면 정치적인 발언을 할 때 얼마나 고심을 하고 해야 되는지는 뼈저리게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박수 한번 쳐줘야 되는 진짜. 맞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너무 맞는 말이잖아. 너무 맞는 말인데 지한테 하는 말이야. 아니, 그니까 말이야. 리서봐, 내 말이 그 말이야. 네가 씨부리는 그게 바로 의견이 아니고 허위 정보라고. 그만 또 만들어 좀 그런 거죠. 리서봐, 좀 뼈저리게 느껴졌니 이번에? 가만히 두 번이나 쳐맞았으면 뼈가 시리긴 해야 돼. 네가 뼈가 안 시리다고 하는 건 너무 정신승리야. 네 딴에는 약간 억울할 수도 있어요. 어디 우리 리섭이 형한테 반박하는 영상 한번 찍어볼래? 너도 쫄려서 못 찍겠으면 채널 삭제하고 판에서 꺼져. 자, 오늘은 그냥 한 번만 밟아주고 말려고 했던 잔챙이 리섭이를 또 한 번 조져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은 동지, 제발은 팀플. 헤이, 예야!